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4일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게임 업종 얘기 좀 할게요. 우선은 뭐 게임 산업을 얘기하기 전에 역시 마찬가지 탑다운 방식으로 거시경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게임주가 이제 주가가 움직였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코로나였습니다. 그렇죠? 네, 코로나 인해서 우리가 외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실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 생활로 인한 수혜 관련주들, 그런 주식들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주였습니다. 뭐 OTT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한샘의 어떤 가구 인테리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전체적인 집 인테리어가 더 맞겠죠. 뭐 가구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TV 가전제품 수혜 받았죠. 왜? 집에 있으니까 이제 TV를 싹 다 큰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영화관 시스템 만들어버렸죠. CGV 못 가니까 집에서 70인치, 80인치 TV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70인치, 80인치에서 게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식음료 시장, 뭐 CJ 제일제당 같은 간편식들이 굉장히 큰 각광을 받았죠. 그래서 CJ 제일제당 역시 급등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고 나서 뭐 모바일 뭐 광고라든지 뭐 쿠팡이라든지 뭐 유통시장도 대변역, 뭐 의료시장도 대변역, 뭐 원격 진료, 뭐 AI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관광산업은 죽어버렸죠. 뭐 유통산업도 죽어버렸습니다. 실물 경제, 뭐 이제 아웃도어 상품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등산 가구 뭐 이런 것들 좀 약해졌죠, 확실히 등산용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가장 타격받은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 업종입니다. 그렇죠. 이건 불가피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 여행 관광객들이 올해 뭐 300만 명을 나갔다고 하네요. 이게 300만 명이 일본에서 여행을 하는 동안 게임을 할 수가 없죠, 솔직히. 그렇죠. 인소프트 하던 사람들도 뭐 여성 고객분들도 아마 집에서 할 거 없는데 뭐 인소프트 많이 했을 겁니다. 뭐 여신들도 있고 뭐 넷마블도 있고 뭐 고스톱도 치고 뭐 파라비스, 뭐 크래프톤, 뭐 총싸움인데 여자들도 대부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2시간씩 앉아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여유 시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토요일 6시간, 7시간 동안 캐릭터를 하던 사람들이 다 나가버린 거죠. 6시간, 7시간 리니지 하던 사람들이 다 나가버린 거죠. 뭐 그 다음에 뭐 강원랜드 가고 뭐 속초 해수욕장 가고 부산에 가고 다 나가버리니까 일단 게임 산업은 이론적으로 명분상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유저들이 어떤 스테이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직면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게 진행 중이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진행 중인데 주가는 빠졌지. 투자자들이 판단하기를 늦었나? 지금이라도 나가야 되나? 이제 앞으로 이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계속 이어지면 계속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심에 다다른 거죠. 그게 다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체적인 환경은 이러한데, 그는 이제 주가가 아까 보시다시피 크래프톤이 고점 대비 73%, 엔소프트가 마이너스 75%, 넷마블이 마이너스 79%, 파라비스가 마이너스 68%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떨어질 만큼은 떨어졌습니다. 이제 엔간히 떨어졌어요. 그렇죠. 충분히 가격적으로는 1년, 2년 사이에 그 올라갔던 수혜받았던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상쇄되고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원래 돌아왔는데 문제는 다른 종목들은 올라간다는 거죠. 원래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더 반등이 나오거나 V자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횡보를 하는 거죠. 떨어진 다음에 횡보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올 초의 가격과 지금 가격이 비슷하죠. 그렇죠. 크래프톤, 인소프트 올 초의 가격 뭐 40만원 대비 더 떨어졌죠. 넷마블 올 초에 작년 말 4만원 찍고 지금 4만원이죠. 파라비스 작년만 37,000원 찍고 좀 반등 나왔는데 45,000원이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센세이션한 변화가 없는데 문제는 같은 시간 동안 에코프로는 10배 올라가 버린 거죠. 금량도 10배 올라가 버린 거죠. SM도 같은 시간 동안 7만원에서 2배 올라가 버린 거죠. JYP도 같은 시간 동안 6만원에서 15만원 2배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판단을 해야 되나라고 다들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이제 정리하고 갈아타야 되나, 환승해야 되나? 내가 이제 지하철 계속 타고 다녔는데 이제 뭐 출퇴근하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버스만 한번 환승을 하면 더 빠른 길이 있다더라. 출퇴근 시간에 2시간 걸려 가는 길이 있는데 버스 한번 타고 갈아타서 지하철을 타면 1시간 반으로 30분이 줄어 들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갈아탈 생각을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국면에 처해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자,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아, 갈아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슨 근거로? 중요한 거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갈아타 버리면 그냥 단순히 직감적으로 어떤 감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샀는데 떨어져서 지금 이 사태가 난 거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직감적으로 감각적으로 내가 팔고 다른 종목 샀는데 똑같이 크래프톤, NC소프트, 넷마블이 코로나 정점일 때 좋다 했을 때 샀던 것과 똑같이 금양, 에코프로, 2차전지 주식들이 지금 좋다 해서 고점에 물리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뭔가 갈아탈 대상이 이제 주식을 완전히 떠나는 것과 갈아타는 것과 이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주식을 완전히 떠난다.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완전히 난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주식 안 한다. 1번.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제가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미 저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이제 2번. 내가 여기서 2차전지로 갈아타느냐 아니면 뭐 로봇주로 갈아타느냐, 이제 2번 선택을 하기 위한 주식 매도는 분명히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아, 이걸 정리하고 저쪽으로 갈아타는 게 맞는지 틀린지. 그러면 이제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제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뭐 네이버 토론 게시판 가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네이버 토론 게시판에는 정보는 없습니다. 루머가 있죠. 그곳은 소문이 있을 뿐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나마 하나 기댈 수 있는 곳이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입니다.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볼 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 역시 100% 믿을 수 있는 자료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역시 선무당은 아니기 때문인 거란 거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 왔다. 지금 현재 그렇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애널리스트들을 맞추는 경우는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상승하는 거 맞추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목표가라든지 그들의 전망에 대해서 뭐 그들이 안 좋다라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조선주, 뭐 그 다음에 2차전지 산업 안 좋다 했는데 주가가 10배 더 올라갔거든요. 이제 그들의 어떤 주관적인 개인적인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볼 때는 팩트만 보자. 그래서 저는 지금 잠깐 팩트를 좀 참고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뭐 최근 게임 시장의 뭐 어떤 트렌드나 동향에 대해서 업황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보면 뭐 여전히 리니지 M, 뭐 그다음에 리니지 W, 오딘 뭐 이런 것들이 뭐 지금 계속 꾸준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 나이트크로우, 뭐 NC소프트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여기 있을 건데 리니지 매출 순위 1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열받는 거죠. 게임 산업에서 여전히 NC소프트는 1등인데 주가 하락 속도는 1등인 거죠. 이런 것들이 자꾸 답답하게 사람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순위대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제가 보시면 크래프톤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 7조 5천억, 그 다음에 NC소프트가 5조 5천억, 넷마블이 3조 6천억, 펄어비스가 뭐 2조 9천억, 한 3조 정도, 그러니까 7조에서 3조 정도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 함은 이 기업의 어떤 주식 수와 현재 주가를 곱한 가격, 그러니까 현재 평가되는 어떤 기업의 가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 살고 계시죠? 내가 30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는데 강남에 살고 계신 분들은 30억, 그 다음에 저기 뭐 한강변 뭐 목동 쪽 30억, 그 다음에 뭐 영등포 20억, 여기 뭐 구로구 15억, 신도림 뭐 15억, 그 다음에 여기 부천, 인천 10억,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가치가 다르듯이 기업도 회사의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와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같은 게임사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임의 퀄리티, 그 다음에 인기도, 매출액, 영업이익에 따라서
회사의 규모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크래프톤은 지금 가장 매출 영업이익이 좋기 때문에 7조 5천억,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으로 7,500억, 인소프트가 5조 5천억, 작년 기준으로 5천억, 넷마블이 3조 6천억, 작년 기준으로 적자. 그 다음에 펄어비스 2조 5천억, 작년 기준으로 200억.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단기순이니까 좀 다르죠. 영업이익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이 기업의 가치,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임을 계속 팔면서 꾸준하게 인소프트와 크래프톤은 한 10%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냥 장사해서 백스킨 라빈스 차렸는데 내가 10억 투자해가지고 매년 1억씩 돈을 순수하게 1억씩 벌고 있다면 장사를 잘하는 거죠. 그렇죠? 영업이익이 1억이 나오면 잘하는 겁니다. 10억 넣어서 1억 넣었으면 그냥 내가 하는 거 없이 종업원 다 부려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굴러가게끔 만들었는데 1억이 나오면 괜찮은 거죠. 10%가 이익이 나오니까. 지금 은행에 10억 넣으면 한 4%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한 5% 정도 더 큰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뭐 세금 떼고 뭐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버리면 실질적으로 한 10억 넣으면 한 7천, 6천 나오겠죠. 실적으로. 한 6천, 5천 나오겠죠. 은행도 나중에 이제 부가가치세, 죄송합니다. 종합소득세까지 다 떼버리면 실적으로 2천만원 이상 종합소득세 가세대에서 50% 맞아버리면 한 3천만원 벌겠네요. 그쵸? 한 1억 넣으면, 지금 저축은행 이자 다 떼고 하면, 한 3천에서 한, 뭐 정도 벌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낫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잘 됐을 경우고, 은행은 무조건인 경우고, 그런 거죠. 어쨌든 기업을 평가할 때도 기업의 가치와 이익을 계속 계산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앞으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과거에 50만원 대비 이제 15만원이니까 50만원일 때는 그럼 도대체 얼마나 고평가했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시장이 얼마나 이 거품이 심했는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도 이 게임즈였습니다. 코로나 때는 이들이 뭐 엄청난 돈을 벌 것 같았지만 불과 2년 만에 거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차전지에 대해서 지금 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2차전지 PR 300배, 400배 막 이렇게 500배, 600배 찍고 있거든요. 그들이 5년 뒤, 10년 뒤 됐을 때 정말 그래요. 뭐 1조, 2조씩 돈을 벌겠죠. 근데 그때 또 그 주식이 10배, 20배 올라가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안 그래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될 것 같이 마치 이제 포장되어 있는데 그 포장지를 풀어보면 안에 보니까 그 기업의 가치가 뭐 30조, 40조짜리 기업 가치에 내용물이 없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이거 뭐 10조, 20조짜리 다이아몬드가 100개, 200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개,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고 엄청 예쁜 거라서 앞으로 30조, 40조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포장지를 풀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늘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적 근거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논리적 근거가 세상에 있다 없다? 없죠. 없는 것을 찾아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찾아야 되니까 주식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의 기업들이 최소한 10%의 영업이익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크래프톤 딱 제목부터 하나로 버티기는 힘들어진 경제사. 그러니까 크래프톤이라는 게 이게 게임이 하나 유명한 거 하나 딱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데 좀 게임도 별로 하고 하니까 이제 실적이 좋아질 리가 좀 어렵겠지 않겠냐가 이제 첫 번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이 지금 일단 예상 영업이익을 봐야 되겠죠. 25년도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이 기업이 7조짜리 회사인데 지금 2022년 작년에 7,500억 영업이익을 찍었는데 올해 6,600억, 내년에 5,000억 정도 찍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한 거죠. 올해도 줄어들고 내년에도 또 줄어들고. 근데 이런 게 저는 좀 선무당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이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못 맞췄는데 이들이 2022년도에 낸 보고서를 보면 이 7,500에 6,600억으로 5,000억으로 예상을 안 했거든요. 그들은 더 늘어날 거라고 항상 예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보고서들이 좋은 보고서, 앞으로 전망이 밝은 보고서들 보면 앞으로 영업이익이 막 엄청 증가할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하지만 당장 지금 올해도 예상을 못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내년을 예상한다는 말이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장 올해도 영업이익 예상 못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예상대로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제시하는 이 5천억도 별 볼 필요가 없는 숫자들이죠. 여기 있는 숫자들은 그냥 지우개처럼 지워야 돼요. 현재만 보자. 과거에 이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제 좀 생각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동일하게 이제 일단 리포트만 싹 보겠습니다. NC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작 딜레이보다 더 큰 문제. 결국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당장 뭔가 신작이 뭔가 없고 뭐 그 다음에 뭐 재미없고 뭐 지금 분위기가 아까 첫 번째 처음에 얘기했던 다들 여행 가고 놀러 다니고 술 마시러 돌아다니고 밖에서 아웃도어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인도어 상품인 아니면 그냥 모바일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체 시간이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2022년도에 매출액 대비 2조 5천억 찍고 5천억 영업이익 찍었는데 올해는 벌써 이게 매출액이 급격히 1조 7천억대로 줄어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2024년은 1조 9천억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올해 정도 수준으로 어차피 리니지가 워낙 체류 시간이 높은 게임 산업 업종 중에서 회사니까요. 그렇죠? 신작이 나와서 뭐 좀가 반짝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뭐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을 거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매출에 따라서 이익이 감소폭이 굉장히 좀 크네요. 이제 고정비가 좀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스킷이나 예를 들면 뭐 치킨집이나 우리 그냥 쉽게 장사 얘기를 들었을 때 어차피 인건비나 고정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치킨을 매달 100마리씩 팔던 회사 그 가게가 200마리, 300마리 팔아버리면 그 종업원은 죽어나겠죠. 똑같은 종업원으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대신에 이익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예, 100마리 팔던 직원이 200마리 굽고 300마리 굽어서 배달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배달비야 어차피 뭐 배민이 돌리니까 상관없겠지만 그 치킨 굽는 아이는 바로 그만두겠죠. 예. 아니면 사장이 구워야 되거나 와이프 불러서 구워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익은 급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2조 5천억일 때는 영업이익이 잘 나왔는데 그 100마리 팔던 가게가 이제 50마리 팔아버리면 이제는 이거는 뭐 딱 손익분기점만 틱 넘기는 그런 구조로 가버리는 거죠. 손가락 빠는 상황인 거예요. 급격히 이익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올해. 그러니까 지금 NC소프트가 처한 상황은 이런 상황에 좀 처해져 있다.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뭐 개발비나 뭐 그다음에 뭐 공장은 아니죠. 얘네들은 사무실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 그냥 쓰는 돈들 광고비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손익분기점 넘기고 여기서 매출액이 한 2조 이상 찍어야지 단기순이 영업이익이 뭐 2천억 3천억 나오는데 이 1천억 2천억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호황을 이제 좀 지나가는 그런 국면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넷마블 역시 마찬가지겠죠. 얘는 넷마블은 이제 고정비가 더 큰 거죠. 얘는 NC소프트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임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게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재밌었던 게임 있고 흥행했었던 게임 있고 안 되는 게임 있고 안 될 때는 그냥 죽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고 워낙 게임 개발도 많아고 게임이 다작이고 뭐 이것저것 뭔가 돈이 되는 게임들이 별로 없는 거죠. 매출은 찍는데 뭔가 이익이 잘 안 나오는 그런 구조의 회사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고 일단 적자 면하기가 손익분기점 넘기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겨우 300억, 얘네도 500억. 그래서 이 얘네들은 매출액이 뭐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3천억, 4천억, 막 5천억까지 찍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넷마블도 그렇고 이제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 붉은 사막 얘도 또 딱 뭔가 하나인 회사인데 얘네들도 마찬가지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2024년도에 갑자기 매출액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거죠. 어떻게 지금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다 매출이 게임 산업이 줄어드는데 펄어비스만 뭔가 신작이 나와서 뭔가 새롭게 막 얘가 갑자기 뭔가 센세이션하게 갑자기 늘어날 리는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업이익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좋아집니까? 2천억대로 갑자기 이런 것들이 올해도 지금까지도 못 맞췄는데 내년에 이걸 무슨 재주로 맞추는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들을 이제 참고할 때는 돌아가는 판세나 흐름이나 업황이나 이런 어떤 흐름을 보는 거지 숫자의 정확성과 그 다음에 특히 보지 말아야 될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목표 주가 이런 거죠. 62,000원. 그 다음에 보시면 넷마블 뭐 가격 나와 있나요? 예, 47,000원. 목표 주가 없네요, 얘는. 그러니까 자기도 목표 주가 얘기하기 좀 미안한가 봅니다.
NC소프트 목표 주가가 없네요. 그렇죠? 얘는 그래도 양심적이네. 예, 이제 뭐 얘는 그래도 크래프톤은 기본적으로 찍는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목표 주가를 얘기는 하나 하향하는 현재 주가에 대비해서 이거는 좀 그래도 좀 냉정한데요. 숫자에 대해서 그래도 어차피 해봤자 욕밖에 먹을 게 없고 목표 주가 얘기해봤자 맞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앞으로 뭐 중국 게임 시장에 대해서도 좀 이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계가 이제 다다랐고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 고민했을 때 중국 게임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 그래서 비중 확대 유지 를 강서호 산업연구원 김동석 연구원이 이제 얘기했습니다. 웃기죠. 똑같은 지금 펄어비스 김동우잖아요. 그렇죠? 김동석 강서고 맞죠? 강서고 김동호 강서고 맞죠? 김동석 강서고 김동석 맞잖아요. 크래프톤에 대해서 목표 주가 하향하고 트레이딩 바인데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유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얘네들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쓰면서도 이게 똑같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하고 유지를 하는데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고 트레이딩 바이고 목표 주가 중립 하향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모든 보고서들을 봤을 때 그냥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게임은 현재도 좀 힘들고 앞으로도 좀 힘들겠다. 예. 중국이 하나 터져주면 되겠는데 중국이 얼마나 터져줄지. 그 다음에 이제 신작이 터져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나마 바라볼 게 하나 있는 게 이제 NC소프트는 신작이 나와서 남들은 다 재미없다고 하는데 터질 수가 있는 게 또 게임이거든요. 저는 애니팡 기억나시죠? 애니팡 처음 했을 때 도대체 사람들이 이걸 왜 하나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그냥 2G폰 쓰고 있었어요. 저도 약간 굉장히 레이트 어댑터인데요. 네. 웬만해서는 잘 안 바꿉니다. 네. 그냥 옷도 잘 안 사 입고요. 그냥 집도 그냥 계속 지금 여기서 한 15년째 살았네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게 그렇게 뭐 물질적인 것은 약간 하여튼 뭐 그런 거 같아요. 저는 그냥 뭐 별로 이게 뭐 그런 게 중요한가 이런 스타일이라서 외모도 별로 옷도 별로 먹는 거는 좀 맛있으면 좋고 건강도 그냥 뭐 기본 약간 예 그런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게임 산업은 어떤 정치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뭐 지금 이 기조가 유지된다면 올 겨울에 막 갑자기 코로나가 다시 코로나2 코로나3가 창궐해서 다시 뭐 재택근무하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일단 이 기조는 유지될 거죠. 그럼 여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카드는 우리가 화장품인 중국 유커가 우리나라에 온 것처럼 중국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중국도 지금 한국에 관광객들 보내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예, 놀러 다니겠다는 거거든요. 한국에 있는 카지노 놀러 온다고 하는 거 보니 중국인들도 게임하는 시간보다는 카지노 하러 놀러 오는 시간 경복궁 보러 놀러 오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단 어쨌든 해외 시장도 정치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미국인들도 지금 우리나라 오고 뭐 명동 가면 외국인 전 세계인들이 다 오니까 크래프톤,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하던 외국인들도 게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게임 산업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거는 현재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이제 영업이익 부분인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영업이익 크래프톤이 지금 시가총액이 7조짜리인데 영업이익을 7천억, 5천억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그러면 크래프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것만 하더라도 힘들 수도 있겠다. 5조, NC소프트 5조, 넷마블 뭐 적자 찍고 있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기업 가치가 있으니까 게임이 그동안 깔려있는 게 있으니까 펄어비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뭔가 시장은 움직이는데 얘네들이 이제 못 움직이는 이유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수급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나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뭔가 얘네들을 적극적으로 사지 않는 거죠. 가격은 차트로 봤을 때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70%나 80%나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적극적으로 대량 매수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여기서 악마 같은 지옥 같은 상황이 안 좋은, 그러니까 사자들이 건강한 얼룩말을 사냥하지 않고 병든 얼룩말, 뭐 무릎이 다친 얼룩말, 노쇠한 얼룩말을 사냥한다는 거죠. 맛은 좀 없지만 일단 내가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일단 사냥을 할 때 10마리의 사자들이 물소를 사냥하더라도 물소 새끼가 있으면 물소 새끼가 더 괜찮은 거죠. 물소보다는. 괜히 물소랑 잘못 건드렸다가 그 물소 뿔에 한 방 맞아서 내가 뒤지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는 게 지금 행패가 보시면 그래프톤, 엔소프트, 넷마블을 공매도를 친다는 겁니다. 지금 넷마블 보시면 30%씩 찍고 있죠.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주식시장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약육강식인 거죠. 강자만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글입니다. 여기는 정글이에요. 주식시장은 안 봐줍니다. 이제 나 주가 많이 빠졌잖아, 약하잖아, 안 좋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공매도 치는 거야. 너 죽어라고. 너네들 죽어라고. 그래서 공매도 쳐서 주가 폭락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또 얘네들이 하는 악마 같은 짓들이 쇼커버링을 하는 거죠. 더 싸게 사는 거죠. 여기서 공매도 쳤던 인간들이,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치는 작자들이 처음부터 지금 공매도로 시작한 건 아니죠. 얘네들은 이미 여기서부터 50만원일 때부터 공매도 쳤던 작자들입니다. 그놈들이 지금 여기서 공매도를 더 치는 거죠. 왜? 여기서 공매도 쳤던 자들이 여기서 공매도를 왜 칠까요? 지금 공매도 쳐가지고 5% 10% 더 내려고 공매도를 치는 게 아닙니다. 이 주식들을 더 나쁘게 보이기 위해서 더 포장을 하는 거죠. 더 나쁘게 포장을 하는 거죠. 더 좋은 주식은 더 좋게 주식 포장해서 팔아먹는 거고, 더 나쁜 주식은 더 나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회사가 망할 것 같이 아예 쳐다도 보지 못하게끔, 아무도 안 사게끔 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팔게끔 해서 주식을 다 패대기를 쳐놓고, 그리고 나서 진짜 여기서 껍질이 벗겨지면서 카카오, 크래프톤, 뭐 인소프트, 넷마블 5년 전, 3년 전, 4년 전 샀던 정말 지긋지긋한 장기 투자자들 주식까지도 다 뽑아내야지 실적으로 주식이 쇼커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그냥 통정 매매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량이 네 물량이 다 내 물량이고, 내 물량이 너 물량이고, 너 물량은 나의 물량이고, 다 물량들은 LP 공급자들의 물량이지 실질 순수한 주식 투자자들의 물량이 아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야지 쇼커버가 되니까. 그러니까 좀 주시장이 거지 같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종뿐만 아니라 2차전지는 지금 뭐 마찬가지, 2차전지 잘 되고 있는 산업은 잘 되게 계속 포장을 해서 더 주가를 부양시켜서 개인들한테 팔아먹고, 안 좋은 주식들은 그렇게 팔아먹고 공매도 쳐가지고 다시 만시창이 만들어서 다시 사고. 어차피 업황은 순환이 되니까. 좋았다가, 자 이제 게임 산업이 이렇게 망가지면 이제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제 최악의 경우 뭐 펄어비스나 넷마블 같은 회사들이 적자에 허덕이다가 이제 망해서 완전히 퇴출되겠죠. 그 중에 가장 지금 가까운 회사들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뭐 3년, 4년, 5년, 6년, 7년 계속 적자 보다가 유상증자 해도 안 되고, 유상증자 했는데 유상증자 청약 안 되고 해서 뭐 신약 안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엄청난 바이오 기업들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셀트리온이나 뭐 돈 잘 버는 기업들, 유상증자 되는 회사들은 살아남겠죠. 근데 유상증자도 안 돼. 적자는 허덕여.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사채 발행해. 사채도 아무도 안 사줘. 문 닫는 거죠. 셀실라젠, 뭐,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상장 폐지된 바이오 기업도 꽤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잡아먹히는 거거든요. 약육강식. 그렇게 사라지고, 또 살아남는 기업들은 또 돈 받아서 유상증자하고, 또 신약 개발한다고 또 포장하고, 그럼 신약 개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주가 한 10배, 20배 올려놓으면 또 개인들이 또 사고, 그 짓이 계속 반복되는 곳이라는 거죠. 영원히 그럴 곳입니다. 이곳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마치 이제 사기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아무도 금융감독원이나 뭐 주식시장, 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아무도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합법적인 거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한 다음에 이제 주식을 하면 이제 좀 주식이 좀 냉정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무거나 주식을 산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구나. 아니면 아예 몰라서 그냥 무조건 급등한 주식만 따라다니다 보면 오히려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걸려서 진짜 대박이 나는 거. 근데 그 대박이 났다고 해서 그 다음번도 계속 대박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그냥 급등주만 따라가다 보면 물리게 돼 있거든요. 물리면 이제 못 태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물리는 종목들이 전혀 2차전지나 뭐 로봇처럼 영원한 앞으로 업황 상승하는 업종이 아니고 뭐 초전도체 무슨 맥신 뭐 무슨 뭐 그다음에 뭐 대북 관련주 그다음에 뭐 모르죠. 무슨 앞으로 뭐 드론주 뭐 우주 관련주 뭐 우주 개발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어떻게든지 나오긴 하겠지만 근데 그러다가 뭐 사실과 다름 이렇게 공시해서 그냥 상장 폐지돼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원금 전액 그동안 번 것 전액 다 날리는 게 주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방식을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완전히 순수하게 가치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무조건 성장주 기술주만 할 것이냐. 대신에 성장 기술주를 할 때는 내 돈은 원금 전액 다 날릴 각오하고 미친 그냥 처음부터 이 돈이 없어져도 되는 돈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난 이 돈 절대 없어지면 안 되고 내 인생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한다면 무조건 고배당주를 해야 되는 거죠. 배당 5%씩 6%씩 주는 것들을 사놓으면 내 인생 10년에 20년 안에 한 번은 움직입니다. 그때 수익 실하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 가정에서는 이제 그냥 배당 받아가서 그냥 보너스 삼아서 일본 여행 갔다 오고 뭐 태국 갔다 오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뭐 어차피 일해서 월급은 받고 있으니까.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봐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저는 후자죠. 무조건 고배당주. 어쨌든 그렇게 얘기 좀 드려서 오늘 좀 게임주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NC소프트냐, 뭐 리니지, 뭐 그 펄어비스냐, 넷마블이냐, 카카오 게임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대차냐, 뭐 현대 모비스냐, 현대 롯데며 현대 글로비스냐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삼성전자냐 그러니까 업황이죠. 업황.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는 바이오 업황, 로봇 업황, 2차전지 업황, 게임 업황, 자동차 업황, 반도체 업황 이 업황을 잘 봐야 된다. 주식을 잘 하려면 일단은 업황 파악이 안 되면 이거는 주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미래에 어떤 업이 잘 되느냐 뭐 치킨업이 잘 될까 의료업이 잘 될까 극장 잘 될까? 아니면 뭐 술집이 잘 될까? 우리 장사할 때도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2차전지 뭐가 잘 될 것 같지? 음식 장사가 잘 될까? 아니면 뭐 떡볶이 같은 분식이 잘 될까?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주식도 똑같은 겁니다. 어떤 업종이 돈을 앞으로 많이 벌까? 그 고민을 잘 하면서 잘 결론 내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도 돈을 벌 확률은 높은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자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고 그리고 항상 냉정하게 주식시장은 절대 얕보지 마시라. 이곳은 정글과 같은 곳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사슴 같은 존재다. 토끼 같은 존재다. 언제 어디서 호랑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하고 잡아먹을지 모른다. 항상 사자, 호랑이 조심하고 정말 조심조심 다녀야 됩니다. 그런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